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많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다. 이 말은 맞는 듯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 강남의 아파트와 지방의 연립주택이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사실 건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죠. 강남의 아파트를 사겠다고. 이런 모습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똑똑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왜 주식시장에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주식시장의 원리가 이런 건물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강남의 아파트의 값은 오르는 게 많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많죠. 매우 불안해요. 다만 지방의 연립주택은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게 돼요. 안전하죠. 그럼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지방의 연립주택을 사는 게 당연하게 돼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당연한 말일까요? 이렇게 안 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지금 안 좋은데 경기 성장주를 사실 것 같나요? 경기 방어주를 사실 것 같나요? 흐름이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바보 같은 소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방의 연립주택을 사지는 않죠. 하지만 왜 주식에 있어서는 경기의 흐름이 안 좋다고 경기 방어주를 사는 걸까요? 경기 방어주는 다른 주식이 떨어질 때 이 주식만큼은 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1억을 잃고 내가 1,000만 원을 잃었으면 비교해보았을 때는 매우 웃을 일이겠죠.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빠져나간 것에 있어서는 현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주식이 떨어질 게 없고 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대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 중국의 경제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위기가 찾아오고 세계화 이후 40년간 인류가 만들어낸 글로벌 체인 기술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가장 세계화되어 있는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주식으로 뛰어드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2030 세대들은 이전의 기성세대들과는 다르게 매우 영리하고 똑똑해요. 매우 객관적인 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투자적인 의견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위험한 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얻는 기본소득에는 노동소득이 있는데요. 이는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속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소득의 모든 행동면에 있어서 편익과 기회비용이 있는데요. 편익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 기회비용은 회사를 다님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놓침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소득이라는 편익과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시간이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가며 틈틈이 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의 직업 자체가 주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2030의 젊은 세대들과는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많은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전문가가 되어 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공매도는
법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리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자금에 있어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운영하는 자금보다는 높죠. 자금이 많죠. 그렇다 보니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가격 결정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요건들, 그리고 세계의 경제 흐름들 속에서도 2030 세대들이 주식을 하는 게 매우 불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그들은 노동소득이 매우 적어졌어요. 이전의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노동만 해도 그 소득으로 인해서 노후까지도 준비할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수명 또한 짧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수명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시간까지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돈을 통해서 은퇴까지 노후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명도 짧아지고 은퇴하는 기간 또한 가까워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금리가 매우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로금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은행에 저축해서 그 저축해서 나온 금리를 가지고도 노후를 지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로금리이다 보니 저축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매우 없게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0%대 금리조차 제대로 받아볼 수 없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금이 충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모으고 싶은데 이자율은 낮고 일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은퇴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되고 또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돈으로 노후 대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돈은 필요하고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만 무작정 뛰어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조차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 주식시장에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더 꼼꼼히 공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 경제 흐름을 파악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